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핵보복을 해요. 마찬가지로 소련도 미국으로부터 선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뭐 소련 전 영토가 다 초토화가 되더라도 미국도 북해 함대를 비롯한 미국도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로 핵보복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입증된 유일한 핵 전략이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었어요. 근데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견 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 말에 제가 동조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입증된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일단 삼고 기준으로 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 한국은 핵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신 게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하여금 핵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 우리나라를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핵보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핵우산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건 사실인데 이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핵보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한미 군사동맹상에서의 핵우산 제공 조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보복을 해주되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미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핵을 공격받은 상태에서 뭐 한 2, 3일 늦거나 한 일주일 뒤에 핵보복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어찌됐든 핵보복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핵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앞서 우크라이나 사례를 이제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당시 미국과 서방의 약속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너희가 군사적 위협이나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군사적 개입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핵 우산도 제공해줄게. 근데 지금 그런 약속을 이행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나라도 핵우산 제공받기로 했는데 핵우산을 제공 못 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들이 이제 반전 여론이 불거나 확전이 돼서 세계 3차 핵전쟁이 벌어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해서 미국 여론이 안 좋아서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핵보복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해 주기로 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데 순진한 동화속 얘기만 할 수 없다라는 게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단 1%의 가정만으로라도 우리는 최악의 경우 또는 보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보를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술핵에 버금가는 그러한 현무와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대응 전력들을 우리는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결국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을 내가 가지거나 아니면 핵을 가진 이제 미국 같은 국가가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해 주는 건데 사실 핵 우산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제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한국이 핵 무장 가능성은요? 한국이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뭐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도 핵이 있어야지 쓰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국가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면 핵 개발해서 보유하면 돼요. 뭐 NPT, 그러니까 이제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하는 NPT,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1970년 이제 유엔이 이제 다자간 협약으로 규범화해서 제정한 일종의 국제 레짐인데 NPT는 현재 우리나라 가입돼 있죠. 북한은 NPT 가입했다 탈퇴했고 근데 우리나라도 NPT 탈퇴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대신 많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겠죠. 그리고 작년 4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요. 한미 정상 간에. 그래서 그 워싱턴 선언의 주요 의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러 들지도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려요.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때가 아마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핵 원자력 발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농축 우라늄을 아주 미량의 소량의 우라늄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거를 좀 신고를 못한 거예요. 국제기구 NPT에 IAEA 측에. 그걸 나중에 정말 소량이고 미량이고 그거 갖고는 핵폭탄을 만들 수도 없는 건데 미국 정부가 그때 당시에 한미동맹 파기며 한국과의 외교 그 단절까지 선언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그때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때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면 한국 정부 그때 당시에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없었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단순 오류로 이제 신고만 못했을 뿐이고 그 미량의 그 농축 핵 우라늄 갖고서는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억울했죠. 근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 관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요,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나 드는 순간 아마 한미동맹 파기될 겁니다. 미국이 핵무기 우리나라 핵 보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왜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이제 일종의 레짐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핵 확산 금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이행과 약속을 보증했고 국제사회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미국은 이것도 참 강대국만의,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과 영국,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그 이들이 전쟁법을 위반하거나, 원래는 국제법상에서는 불법적인 그 침략 전쟁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안 됐죠. 근데 버젓이 그런 전쟁을 벌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강대국의 철저한 이해 논리 속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는 이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려 들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려 든다? 그럼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그걸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뭐 비단 중국, 러시아, 북한은 자기 앞마당에 또 다른 핵 보유국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니까 뭐 그 나라들은 전쟁 직전까지도 아마 상황을 고조시킬 거고, 그러니까 위협을 할 거죠. 우리한테 협박을 하겠죠. 핵무기 개발하지 말아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비난 여론을 비롯해서 제재와 고립, 면치 못할 것이고, 미국도 반대를 할 것이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순간 일본을 핵 개발 못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들 때 우리 한국의 전례 때문에 미국은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의 핵 확산 금지에 대한 국제 기저나 이런 것들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미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데 굳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래서 미국은 일단을 반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면 그럼 하면 돼요. NPT 탈퇴하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파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국제사회의 고립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단순히 외교적 동맹관계나 이런 것뿐만은 군사적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이 철저한 국가 이익, 우리가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 무엇이 우리 국익에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유불리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와 결정이 되면 만들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